자, 1번 문제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그쵸? 그래서, 알파는 여기서 상수잖아요. 자, 원래 그 정석은 이거죠. 알파가 상수니까 수렴이라 볼 수 있고, fx가 수렴할 경우, 뭐, 그 수렴의 결과값이 요거 빼기 요거다. 요건데, 둘 다 수렴할 경우 대입해서 계산이 가능하다가 포인트인데, 자, 이거의 정석적인 풀이는 요걸 내가 gx라고 두고, 자, 그러면은 저기 fx는 어떻게 되죠? gx 플러스 알파일 거 아니에요? gx는 어떤 녀석이에요?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죠. 알파도 알파로 수렴하고 상수니까 gx도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걔가 fx랑 똑같아요. 그래서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알파다. 그렇게 해서 fx가 알파가 되는 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정석적인 논리 루틴인데,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거든요. 그 이런 식으로 매번 증명이 되니까 어 우리 그 극한의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해서 상수하고의 어떤 덧셈 뺄셈 연산이 예를 들어 0이다? 얘를 그냥 알파로 볼 수 있다. 예, 그 얘기. 그 말이 헷갈리면은 이렇게 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내신 수준이고. 두 번째, 니은은 맞나요, 틀리나요? 니은이 틀리거든요. 선생님 저기 분모가 0으로 할 때 극한이 무한대로 안 가려면 분자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아두는데, 정확한 표현은 요거예요. x가 a로 갈 때 fx가 a로 가까워지는 거, 이게 정확한 팩트거든요. 얘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도 많이 썼잖아요. 그건 뭔가요? 우리 화살표는 가까워지다라는 극한의 의미고, 이코르는 이제 딱 그거를 때리는 함수값의 의미인데, 그 두 개가 구분이 되죠. 자,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치부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연속 함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화살표를 이퀄로 가름 처리해도 되니까. 하지만 연속이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선지가 되게 많이 낚일 수 있는 건데, 니은 선지는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f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f는 연속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연속 함수란 말이 없어서 니은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낚이거든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렇게 깊이까지도 아니고 대충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극한 문제 하고 있습니다. 영의 실수를 수렴하기 위해서,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분모도 0으로 가줘야죠. 왜냐하면 얘가 0이 아니면은 0이 돼버리는데 모순이 생기잖아요. 분모도 일단 0으로 가서 그런 영인자가 각각 약분이 된 다음에, 예, 그렇게 가는 그런 시나리오 많이 봤던 거고요. 낚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였고, 네, 2번에 보시면은, 자,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림만 좀 비워와 볼게요. 요 길이가 x인데, 이 p가 a, b를 따라 움직여요. 이렇게 반지름이 아마 2였을 거예요. 그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뭐로 정의하더라? 이게 fx로 정의를 한대요. 그래서 fx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고르는 건데, 음, 불연속이 되는 지점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a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반지름이 2니까 좀 짧겠네요. 두 개로 스타트가 되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처음에 이제 x가 0일 때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럼 a, b를 이탈하게 되니까 0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두 개로 스타트를 해요. 자, 그럼 한동안은 계속 두 개겠죠. 두 개. 그 개수가 언제 바뀔까요? 처음에 이제 판단해야 될 게, 그 이렇게 계속 오다 보면은 여러 일이 있을 텐데, 지금 중심의 기점으로 오른쪽에서 두 개를 만나고 있잖아요.
자, 특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게 얘가 얘를 이제 접하기 시작할 때랑 이쪽 끝이 A를 건드리기 시작할 때랑 이런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더 먼저 벌어지죠? X가 이제 접할 때는 몇인가요? 언제 먼저 일어나나요? 얘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2니까 딱 접하죠. 근데 이건 페이크인 게 접한 이후로 만나는 점이 여기였던 게 이제 여기로 바뀌는 거지 개수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아, x가 1일 때 이제 여기 딱 접합니다. 1보다 좀 더 커지면은 요렇게 가게 돼서 여기서 만나던 게 여기서 만나는 걸로 바뀌는 것일 뿐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요거를 이제 파악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저 생각이 도저히 안 들어요. 저렇게 하는데 뇌가 너무 뻐벅해요. 그게 훈련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 역량인 거죠. 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x가 2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쪽 끝에 얘가 하나 만나기 시작해요. 이쪽에서 만나는 건 여전히 두 개입니다. 얘하고 이제 이쪽에서 만나죠. 근데 x가 2가 되는 순간 하나가 추가가 돼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 x가 2가 되는 순간 하나가 추가가 돼서 3이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 상황이 또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계속. 그러면 이렇게 접할 때가 이제 또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A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추가됐던 게 두 개가 추가되는 걸로 한동안 지속되다가 이 접하는 걸 끝으로 다시 이렇게 두 개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의 포인트가 되는 그 특이점만 정리를 해보면 x가 1일 때 그리고 근데 실제로 변화가 없었어요. 개수는 여전히 똑같았다. 그래서 이 판단 내려주셔야 되고 x가 2일 때는 변화가 있었어요. 저걸로 늘어났죠. 한 개가 늘어났고 잠깐 한 개가 늘어났다가 그 이후로 이제 두 개가 늘어난.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AC의 원이 접할 때. 이때도 개수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 두 개가 추가가 되는 그런 천하가 반복되다가 한 개로 줄더니 다시 원래처럼 두 개로 돌아가는 이런 건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그 불연속점의 포인트가 되는 거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붙들고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 약간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이 두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계산까지 해보죠. 뭘 구하는 거죠? A 값의 합은 A 값이 뭔데? X의 그 값을 구하는 거죠. X는 2에서 불연속점을 하나 가질 거고요. 이 그림을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접할 때를 알아보셔야 되죠. 접할 때. 일단 2일 때 하나 캐치하고요. X가 2일 때 불연속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이 이제 접할 때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이 접할 때는 2점 이후니까 여기가 2니까 한 이쯤에 있겠죠. 중심이 더. 그림 못 그리겠네. 중심이 한 이쯤 있을 때 이런 느낌으로요. 잠깐만 이제 원이 접하는 거니까 요 길이가 2인데 그죠? 반지름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죠 이거. 접하는가 여기 수직일 거고요. 자, 그럼 빨간 거 길이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저게 또 1인데. 자,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각비를 되게 강조하게 될 것 같은데 삼각비 이용하시면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에? 어떻게요? 큰 삼각형 보니까 3, 4, 5죠. 여기 앵글을 세타라고 했을 때 큰 삼각형에서 세타에 대한 삼각비 다 따올 수 있죠. 그거를 2에다가 적용시켜주면 돼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지금 저 그림을 내가 조금 더 보기 쉬운 소프트한 그림으로 가져오면 저 요 상황인데요. 직각에 마주보는 이제 요게 궁금한 상황이거든. 이거 2에서 삼각비 어떤 거 곱해 주시면 될까요? 은진아. 여기 이제 중3 버전으로 난 이걸 열차 타는 거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지금 그럼 중3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거 잠깐만 속성을 하면 여기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 뭐 B가 바라보는 거 B, A가 바라보는 걸 A, C가 바라보는 거 C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얘네끼리 삼각비 하나로 계속 옮겨 탈 수 있거든요, 기차로. 자, 잘 보세요. 사인 B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에이, 누굴 무시하시나. C분의 B죠. 여기서 이제 양변에 C를 곱하게 되면은 C 사인 B는 B인데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얘가 출발지예요. 출발지에서 내가 사인 B라는 열차를 탔어요. 그럼 얘가 도착지예요. 이런 스토리로 보시면 되는데, 자, C에서 사인 B 열차를 타니까 B에 도착했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중3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배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럼 이거 양면에 사인 B로 나눠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이거에 대한 해석도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B가 출발지예요. 얘가 열차예요. 얘가 도착지예요. 얘가 분모회가 있죠? 그래서 B에서 사인 열차를 어떻게? 거꾸로 타는 거예요. 분모했을 때. 그러면 C에 도착한다. 자, 속성이 됐을까요? 이거 하나만 더 연습해보고 여기서 바로 적용을 해볼게. 자, 참고로 지금 그러면 바로 연습해볼까? 연습해봐. A에서 내가 B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A에서 무슨 열차를 타야 될까요? 요거랑 그다음에 내가 A에서 C로 갈 때는 무슨 열차를 타야 될까? 요거 한번 하나씩 답변해 볼게요. 자, 요거를 현진이가 한번 해볼까? A에서 B로 가려면 무슨 열차 타야 되나요? 참고로 삼각비는 저기 앵글도 얘기를 해줘야 되죠? 얘기해 보시죠. A에서 B로 갈 때 무슨 열차 타야 되나요? 삼각비의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열차 타야 되죠? 네. 네, 탄젠트 B죠. 탄젠트 B가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A에서 C로 가려면? 그쵸. 코사인은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그 거꾸로 가야 되니까 코사인 B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요게 이제 구구단처럼 기본적으로 좀 잘 잡혀 있어야 기하를 삼각비를 능숙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사인 열차를 거꾸로 타야 되죠. 그래서 사인 세타 열차를 이게 거꾸로 2에서 거꾸로 타면은 저 물음표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사인 세타가 뭔데요? 5분의 4잖아요. 역수니까 4분의 5잖아요. 4분의 10이잖아요. 2분의 5잖아요. 2분의 5랑 아까 했던 2랑 더하시는 게 정답인 2분의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비가 되게 알게 모르게 쓰이는 데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조명하지 않으면 쓰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기하 상황을 아까처럼 식으로 도식화하거나 이런 분석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 쓰이는 주인공이 또 등장했습니다. 3번이죠. 자, 3번은 여기 있는 이 뾰족한 삼각형이 ST래요, ST. 그럼 ST를 먼저 손이 가더라고요. 지금 OR의 반지름만 좀 메모하면 될 것 같은데 2t 제곱분의 1 반지름 제곱이 그럼 루트 2 t분의 1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 자, 요거 어떻게 표현하나요? 반지름을 밑변으로 하고 이 Q에 X좌표를 높이로 하고 있죠? 그게 뭔데요? OH잖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OH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인 루트 2t분의 1 이렇게 되죠. 2를 여기다가 보내주면 이렇게. 자, 근데 지금 ST가 저기 분모에 있으니까 OH 안에 약분해주고 내가 구하는 거, 이거 이렇게 굿땡이라고 부르는데 문제에서 결국에 어떠한 조건을 주고 조건을 분석해서 구하라는 값을 나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OH가 하나 약분이 되고 얘는 역수로 올라가니까 2 루트 t의 3승의 OH가 제곱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내가 이제 뭐만 하면 돼? OH만 표현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조건이라는 밧줄을 타고 저 목적지로 가는데 그 목적지를 땡겨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삼각비가 또 쓰인다고. 지금 반지름이 루트 2 t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좌표가 t 플러스 t분의 1이었나? 이것이. p가 t 플러스 t분의 1. 맞아. 요것만 있으면 아마 됐었을 거예요. 얘가 x좌표가 t 플러스 t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요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OH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이용 안 하면은 무슨 뭐 외부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떠올려서 이거를 지난다 대입하고 막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2 t분의 t다. 아주 그냥 헬파티를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삼각비로 난이도가 진짜 한 매운맛이 3배는 줄어듭니다. 요 앵글을 내가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길이를 여긴 접선의 성질상 이렇게 접하니까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서? 얘에서 코사인 세타 타면은 바로 여기 도착하잖아요. 엄청 간단해지거든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상황이. 혼자 알아서 셀프 헬파티 하고 있는데 삼각비도 엄청 쉬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코사인 세타 우리 끊어서 가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t 플러스 t분의 1분의 루트 2t분의 1인데 내가 구하는 건 뭐예요? OH는 OQ. 그러니까 루트 2t분의 1에서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정리하는 거 솔직히 그렇게 부담스러운 과정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위아래에다가 루트 2t를 곱해주면은 이거 1이고 이거 루트 2t 제곱이고 루트 2t니까 루트 2. 자,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t가. 자, 그럼 다 됐습니다. OH는 코사인을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루트 2, 루트 2 곱해지고 얘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2의 t에 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여기 있죠.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그냥 여기다 위에다가 2 루트 t, 2 루트 2, t 3승 쓸게요. t 3승, t 3 최고차를 계속 비교해주면 루트 2 나오잖아요. 답이. 그래서 루트 2의 제곱은 2이고 12하고 곱하니까 답이 2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이제 극한값의 존재 요건이었죠. 문제를 좀 읽어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단 식의 모양부터가 좀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죠. 문자가 너무 많아. 막 A도 있고 N도 있고 B도 있고. 근데 어려운 문제 제일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어려운 문제 특징 1번. 앞에 조건을 한 두세 개 살펴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뭐 어떻게 쓰라는 거지? 쓸 수는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쪼르라고 그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오프너 조건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등장을 하거든요. 이 문제의 풀이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조건. 그,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쓸모 없어 보이는 조건들이 갑자기 막 쓸모 있게 보이기 시작해요. 물꼬를 트는 순간. 그래서 원래 그런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막 그 공포감에 쌓여서 이거를 계속 외면하다 보면은 볼 때마다 그냥 수학 문제가 막 무서워.
그 기분 나도 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조건이 그래봤자 몇 개 없는데 그 이거보다 더 이제 한 3배, 4배 어려운 그런 이번에 이슈 이전에 그런 데서는 더 복잡한 게 많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상당수 줄어드니까 트렌드가 좀 그렇게 바뀌고 있죠. 자, 이거 봐볼게요. 모든 K에 대해서 요값이 존재. 요것도 되게 우리를 왜 무섭게 만들어요?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 무서워 죽겠어. 절대값이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간 결국 리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극한값이 그냥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사실. 극한값. 아까 우리 극한값 정리해봤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 조건이 이제 오픈원 조건인데요. 나 조건에 붙들고서 이 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 조건에서 저기 극한값이 성립하려면은 그 조건이 뭘까요? 또 심지어는 K가 뭔지도 몰라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얼굴에 기름 나오기 시작해요. 자, K가 말 그대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모든 실수 K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요 식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기점으로 나눌 수가 있죠? 단순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의 어떤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분모가 0일 때거든요. 네, 분모가 0일 때 마치 0을 곱하면 0이 나오는 진리처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분모가 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K가 몇일 때죠? 3도 되지만 마이너스 3도 되죠. 그래서 경우를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K가 3 또는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경우는 뭐겠어요? 우리 경우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경우를 내 입맛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서, 배반 사건이라면 모르죠. 두 개가 그 서로소이면서 동시에 합집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되는 그렇게 경우를 나눠야 되거든요. 이게 아닐 때죠. K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K 절대값이 3일 때, K 절대값이 3이 아닐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경우 잘 나눴죠? 둘이 공통된 게 없으면서 이 경우를 합하면 전체 경우가 되잖아요. 3이거나 3이 아니거나 나는 남자이거나 남자가 아니거나 모든 걸 다 가리킨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를 먼저 살펴볼까요? 이제 이 K가 3으로 가까워져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K가 3이나 마이너스 3으로 가면 얘가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면은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존재하려면? 0으로 가야 되죠. 근데 F가 여기서 연속함수일까요? 첫 번째 물음. 아까 우리 그걸 했으니까. 그걸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F3이 0이구나. F-3도 0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쓰고 말았을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됩니까? 되는 이유가 뭡니까? 3이나 마이너스 3은 이 경계값이 아니라 여기 안쪽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 다 연속함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분자가 0으로 같이 안 가주면 나 조건은 모순이 생겨요.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모가 0인 거를 백업 쳐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분모가 일단 0이 아니에요. 분모가 0이 아닌데 fx 자체가 좀 불안불안한 친구죠. 각각의 구간 안쪽에서는 연속인 애들인데 경계값이 의심스럽잖아요. 미정계수가 많고. 그래서 얘는 fx 자체가 이제 극한값이 의심받는 애예요. 그래서 fx의 그 구간 함수이기 때문에 구간 경계값이 항상 의심의 대상이 되죠. 구간 경계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모가 0인 걸 커버시켜주는 게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는 분모가 0이 아닌데 구간 경계값을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0을 대입했을 때 A의 n승이죠. 0을 대입했을 때 C죠. 이 두 개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제 계속 가볼게요. F3은 무엇이죠? F3은 3B 플러스 C인데 그게 0이어야 돼요.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같이. 그 다음에 A-3의 n승이 0이어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나오네요. A가 3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중간 결과 이렇게 네모 칠게요. 자, A가 3이에요. 그럼 C는
절대값 A가 돼 있는데 어차피 양수니까 3의 n승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 BC의 관계식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우리 당황하게 돼요. 왜 당황하게 되냐면은, n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를 보세요? F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우리, 내가 갖고 있는 숫자 카드가 1번 카드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굳이 최소값이라 얘기하지 않죠. 최소 최대를 언제 요구를 해요? 숫자 카드가 1, 2, 3, 4, 5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 개의 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최소 최대를 이렇게 물어보곤 하거든요. 일단 저 관계식에 따르면 b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3의 n승이면 양면 3으로 나누면은 3의 n-1승 마이너스 3의 n-1승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 그러면 이제 n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죠. F1은 뭔가요? 구하는 거. 구땡 나왔습니다. 구하는 거. 아, F1은 뭐죠? F1은 B 플러스 C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결과에 따르면 B 플러스 C는 그 3의 n승으로 묶어줘 볼까요? 여긴 1이겠고요. 요거는 3분의 1로 내려주면은 1 빼기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2겠죠. 자,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야 된대요. 그리고 n은 참고로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대입해야 돼요. 그럼 n이 몇일 때야? 이게 증감수잖아. 3의 n승.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죠. n이 자연수니까. 띄엄 이렇게 가는 애야. 제일 작을 때죠. n이 1일 때. n이 1일 때니까 그 저기 F1의 미니멈 값은 몇이 되죠? 2가 나오게 되죠. 답이 2예요. 2. 자, 일단 5번하고 6번까지 다 보시고 자, 조금만 끊었다 갈게요. 약간 좀 쉬었다가 자, 계속 봐보시죠. 자, 가를 보고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그 F'X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 깜짝이야. 모르지도 않았는데. 자, 근데 조심하실 것이 F의 차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여지는 좀 남겨둘게요. 깜짝 놀랐네. 자,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발췌를 해오지만 사실 다른 데서 되게 많이 봤던 문제거든요. 수점만 바꿔서. 약간 문제가 좀 돌고 도는 건데. 이거, 이 함수 방정식을 우리 미분계수로 표현할 줄 아시죠? fx 넘겨준 다음에 y를 양변으로 나눠주시면은 이런 꼴 나오잖아요. y를 h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y를 0으로 보내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야 될까 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데 y를 0으로 보내면 자, 좌변은 f'x가 되죠.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x의 변화량이 y고 y의 x파트 변화량이 y니까 평균 변화율 잘 맞춰줬고 비벼지는 그 지점이 x니까. 그다음 이게 f'0거든요. 이런 함수 방정식에서 필연적으로 거의 성립하는 게 x, y하고 다 0을 넣어봤을 때 f0은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99%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고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만약에 y가 0으로 가는데 fy도 0으로 가지 않으면 그 조건에 모순이 생겨서 f0은 0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f 프라임 그 제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근데 이거를 보고서 사실상 내신에서 몇 번 대비를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한 큐에. 네,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f 프라임 제로가 저거 9니까 이렇게 9 써주고 차수를 알게 됐네요. f 프라임에서 2차식이에요. 여기서 더 써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최고차 행계수가 a니까 a 정도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힌트가 됩니다. 함수 방정식으로부터 나오는 f'x로부터 f'x의 차수를 알게 돼서 저 인수정리에 부족한 퍼즐이 다 채워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막 b도 막 문자가 b도 있고 막 그런데요.
지금 조건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다 썼거든요. 근데도 뭔가 찝찝해요. 왜냐면은 F'3을 대입하면 A가 섞여 있는 식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또 B를 빼라니까 답이 깔끔하게 나오는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가조건은 이거면 충분히 다 쓴 겁니다. 나머지 정리식으로.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막힐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어,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의심을 해 봐야 돼요. 이런 타이밍에. 조건은 충분히 다 썼는데 답이 지금 안 나올 것 같을 때 저걸 대입하면 알아서 문자끼리 다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B를 좀 알아볼까요? F'X가 저 이제 나머지 정리로부터 구한 게 이제 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인데 B는 몇이죠? 마이너스 6A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F'3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9A 마이너스 18A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A 플러스 9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3B를 하래요. 그러면은 9, 18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6AX 플러스 9 B가 마이너스 6A 아 2를 곱해야 되죠? F'3에다가 여기다 2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18A 플러스 18인데 마이너스 3B를 하면 어때요? 플러스 18A가 돼서 지워지죠? 그래서 내가 A 값을 몰라도 아니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내는 문제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 씨 A 값 왜 안 나와? A 값 왜 안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통째로 답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A 값을 모르는 상태로. 이런 거 몇 번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 6번을 봐보죠. 자, 6번도 이제 생긴 게 좀 무섭게 생겼는데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자, 그러면 먼저 스텝 1은 요겁니다. 요거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gx는 일단 1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 보장이에요. 그러면은 좀 거시적인 분류를 물어볼게요. 이거 두 개 곱한 게 연속이 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씩 얘기해 볼까? 현진이 먼저 얘기해 볼까? 뭐가 필요하죠? 필요한 조건? 분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제가 해볼게요. 분류가 두 가지예요. fx가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거든요. 불연 또는 연속 이렇게. fx가 만약에 불연속일 경우에는 gx의 캐리를 받아야 되니까 ga를 대입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 0이 돼야 돼서 a는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돼요. f가 연속이려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a를 대입한 것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가 a 플러스 3이라서 a는 넘겨서 인수분해해주면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 양이산수라는 말 때문에 이 중에서 a 값이 정확하게 3으로 특정이 되게 되죠.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에요.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모든 경우를 뽑아낼 수 있는가? 연속, 불연속 조합 혹은 그 연속 조합 이렇게. 여기까지가 스텝 1입니다. 스텝 2. 자, 그래서 알았단 말이야. 그럼 A가 3인 걸 알았죠. 그럼 HX를 내가 정확하게 예쁘게 그려줄 수 있겠네? 자, 3인데 3에서 3보다 작을 때는 6이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1이고요. 3보다 클 때는 1인데 이렇게 4,0을
꼭지점으로 지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어떤 상수함수, 이것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상수함수 들어갈 때 그 교점의 개수를 적으니까 저걸 그려볼게요.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정할 때 내가 교점의 개수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좀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불연속점이 안 그려도 되려나? 이렇게 여기 위에다 그려볼까요? 어딘지 딱 보이시죠? 여기잖아요. 그 전까지 한 개였다가 여기 잠깐 두 개였다가 경계값은 이렇게 네모쳐 줄게요. 두 개였다가 또 어디죠? 이거 우리 이 그림 어디서 본 적 있죠? 그 EBS 저기 만점 마무리 1회 해설 중에서 이거 하나 있었죠? 여기 잠깐 세 개였다가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개였다가 또 어디에요? 참고로 여기가 색칠이니까 여기까지 두 개였다가 그 다음에 한 개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다. 이 그래프 따로 그리는 것보다 얘가 조금 더 경제적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문제가 PT 곱하기 PT 플러스 K가 두 점에서만 불연속이래요. 자, 이게 스텝 3인데 저기가 이제 앞에 두 개보다 나는 이게 조금 더 이제 헷갈리고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속성을 따져볼 때 이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따지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기존의 PT를 Y축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그 대상의 두 개가 곱함수예요. 일단은 굉장히 정석적으로 가볼게요. 그 불연속점이 지금 여기가 1에서 1이거든요. 경계값이 여기까지가 두 개니까 경계값은 다 두 개네요. Y값이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6이에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도록. 자, 그러면 그 지금 불연속점이 이제 0, 1, 6이었는데 그 PT가 PT 곱하기 저기 PT 플러스 K 그 두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도록 좀 해보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PT가 구간함수잖아요. 구간별로 이제 상수함수죠. 구간함수는 언제나 의심점이 그 구간의 경계점이니까 0하고 1하고 6이 지금 구간이잖아요. 그 0하고 1, 6에서 조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먼저 0에서 조사를 해볼게요. 0에서의 좌극한이 뭐죠? PT만 조사해주면 되는데 0보다 살짝 작은 거 1이죠? 그러면은 PT가 1이니까 저 녀석은 K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0에서는 PT가 2니까 2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0의 우극한에서는 3이니까 3 곱하기 K 플러스 이제 3이 될 겁니다. 불연속점이 두 개만 존재하려면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죽었다 깨나도 연속이 될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아져 버리면 절대 이렇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K 값이 이때 각각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0이라는 점은 죽었다 깨나도 연속인 포인트가 될 수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일 때 한번 해보면 좌극하는 3이니까 3의 K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2니까 2의 K 플러스 2 자, 2의 K 플러스 2 자, 후술하겠지만 이 녀석은 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서 두 개가 같아요. 얘는 다 각각 따로 곱합이었거든. 두 개 같고요. 얘도 이렇게 두 개 같아요.
저거까지 써보면은 저건 이제 2의 k 플러스 2, 2의 k 플러스 2, 그 다음에 1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지금 불연속점이 기본적으로 3개의 의심점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한 개는 연속이고 나머지는 불연속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속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애들이 얘하고 얘밖에 없습니다. 어, 얘는 절대로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같으려면은 k 값이 어, 얘하고 얘하고 같으려면은 이때는 k 값이 몇이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하고 같으려면 k 값이 몇이 나와야 되죠? k의 마이너스 5죠, 여기는. 네, 마이너스 5입니다. 그죠? k가 마이너스 3에서 동시에 마이너스 5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이 세 개가 같아질 일은 없어요. 그죠? 얘는 절대로 연속으로 돌아갈 수는 없네. 근데 얘는 두 개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다 등장인물이 똑같죠? 얘하고 같으려면 아까 뭐였어요? k가 마이너스 5이면 이 녀석이 야, 난 연속으로 간다. 니네 잘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k가 마이너스 3일 때 역시 얘만 돌아갈 수 있게 되죠. 나머지는 남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5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원론적으로 가면은 두 개 곱해서 답이 15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약간 1%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y축의 평행 이동과 이제 곱을 했을 때 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다 세 개가 따로 곱합인 상황은 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더 해봤는데 얘는 일단 두 개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방정식에 해가 없지만 않으면 무조건 존재하니까 연속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세 개도 이 K가 이 식이 좀 적절히 조정이 잘 된다면 이 세 개가 동시에 같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끔 굳이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게끔 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게끔 어떤 식을 맞춰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식을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k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게끔. 여기다 뭐 이렇게 9분의 2 이런 식으로 9분의 2k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주면 또 이게 세 개가 동시에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서만 안 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이 작업은 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 같은 작업이 조금 제일 낯설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내신 공부 꼼꼼히 했으면 그냥 1번은 무난하게 정리했을 거고 근데 이것도 내신 대비 안 됐으면 이제 1번부터 진행 안 되면 이 문제 그냥 버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30분 걸리거든요. 풀면. 아니 30분 오가고 15분 걸리니까 1번은 내신 단계에서 공부가 안 됐다면 솔직히 이제 좀 절망스러운 거고요. 2번 그래프는 뭐 쉽고 3번에 저거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되게 원론적인 거잖아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근데 이제 문제 세팅상 재밌는 점이 여기 똑같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똑같은 등장인물인데 나온 사연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유 녀석은 2는 2인데 그러니까 k 플러스 2 아닌가? 그냥 2 들어가서 k 플러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막 4거나 그러면은 이거 절대 이렇게 못 풀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이 나와서. 네, 하여튼간 좀 요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좀 언어도 특징을 좀 정리해 줄까를 잠깐 지금 생각을 해 봤는데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나아갈 어떤 일반적인 성질은 없는 것 같아요. 좀 TMI가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요렇게 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깐 네. 끝입니다.